자, 식신격의 행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어요. 실은 자평진전 하면서 식신격의 행운, 자평진전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원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신격에 재성이 있는 경우, 식신격에 재성이 있는 경우인데 식신은 재성을 생조하니 자, 이제 그려놓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뇌가 있고 식신이 있고요. 식신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관을 생해주고요. 관은 인성을 생해주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요. 자,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식신은 재성을 생소하니 자, 이 관계죠. 재성은 강한데 식신이 경미하면 재성운이나 식신 두 개 다 좋고 앞에 나왔었죠. 재성과 식신이 강하면 자, 이게 강하면 뭐도 강해야 돼요? 나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일간을 도우는 운이 좋다 그 말이죠. 근데 정관과 칠살은 좋지 않다. 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상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관과 칠살은 이를 나를 극하기 때문에 식신, 생재, 관인데 이 식신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면 나도 강해야 되는데 이 나를 강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나를 생해줘야 되는데 관이나 칠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관극화 또는 살극아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를 생겨주는 게 아니고 나를 또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 자, 칠살이면 이거예요.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 어떻게 다른지. 자,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 인성우는 식신을 극제하기보다는 칠살을 설계하여. 자, 있죠? 여기 관계죠. 자, 관이나 살을 쓸 경우는 인성을 쓸 경우는 인이 원래는 인극식으로 이걸 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극하는 게 아니고 이 관이나 칠살에 특히 칠살에 흉폭한 기운을 설계시켜서 이 기운을 빼가지고 그 인이 나를 생해주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운은 식신을 극자기보다 칠살을 설계시키기 때문에 인성이 왕성한 운이 좋고 재성운은 매우 끓인다. 재성운은 왜 끓이죠? 재극인 여기에 극하는 거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 나를 극하는 건 뭐죠? 관이고 살이고 자 식을 극하는 건 뭐예요? 인이에요. 재를 극하는 거는 비견이나 겁재고 아도 되고요. 관을 극하는 건 뭐죠? 식이에요. 자 이제 인성을 극하는 건 재고 나왔죠? 자 이런 관계입니다. 즉 식신격이 흉신인 편관을 극제하여 제압하지만 자 식신제사라고 했죠. 또는 식신제살 편관을 극제하여 제압하지만 동시에 재를 만나면 식생재, 재생살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더 키워지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재를 만나면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가 흉신 편관을 생함으로 결국은 파괴가 된다. 이 재가 없어야 식극관 또는 이 상관이 이 살을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재생이 오면 식생재, 재생살 이렇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살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괴가 된다는 거죠. 신앙하면 이 뇌가 신앙하면 요것도 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강해야 되고 다 식신이나 상관이도 내가 강하면 좋다는 거죠. 왜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관이나 살을 제압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하다면 식신이나 상관운도 좋다는 거고요. 역시 정관운이나 칠살운이 와도 기래요. 왜냐하면 나를 극제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명조를 한번 배웠는데 앞에 나왔었죠? 이게 누구 명조죠? 누구더라? 누군가요? 선상 뭐 이게 그분 명조 같은데 어쨌든 명조를 볼게요. 자, 개수일주가 묘월이니까 식신이죠. 식신인데 위에 지금 묘가불이 없죠. 그러면 이게 월지에 의해서 식신이 됐어요. 자, 묘월에
가불목이 천간에 없지만 지지의 해묘 해합. 자, 해묘미 묘미 묘미 해묘미로서 뭐해서 해합을 했죠. 그러니 식신격이다. 앞에서 나왔었죠. 묘목 식신이 유금과 묘유충으로 충이 되나 시지의 미토와 해합하여 해묘미로 가버리기 때문에 충하기 전에 뭐다? 해묘미 목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식신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합하여 식신을 보한다. 즉 만약에 해묘미 목국으로 안 갔으면 묘유충하기 때문에 이 식신이 이 뭐죠? 식신이 묘유충과 이게 그걸 하겠죠. 인성에 의해서 그걸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충하기 전에 묘유충하기 전에 해묘미 목국으로 먼저 흘렀다 그 말이죠. 또한 시천간에 기토 칠살이 투출하나 왕성한 인성이 설기하니 왕성한 인성이 뭐예요? 금이죠. 토생금 그 말이죠. 자, 칠살이 기토가 토생금으로 설기시키고 금생수로 일간을 생해주니 그 말이죠. 그래서 살인상생을 이루어서 아름답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료대운에 보면 천간의 을목은 원국의 두 신금에 의해서 작용할 수 없고 근금목을 당하죠. 신금에 의해서 작용할 수 없고 지지의 유금은 묘목과 충을 하나 두 묘목의 충을 분산시키고 원국의 묘미가 회합하니 충이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국에 아무런 손상이 없으니 대기란 운이다. 이거 앞에서 했던 명제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자 이게 지금 칠살이에요. 이거 자 이 칠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인수운이 좋고 왜 인성으로 기운을 빼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나쁜 기운을 순화시켜서 인성을 순화시켜서 인생아 나를 생해주니까 좋다 그랬어요. 이 인자는 같은 인자입니다. 칸이 부주에서 쓴 거고요. 내가 신왕하면 식신이나 상관은 다 좋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성은 칠사를 생하기 때문에 재성운을 가장 끓인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식신이 식생제로 가고 재성이 다시 재생살로 가기 때문에 내 돈 갖고 돈이니까요. 내 돈 갖고 나를 괴롭히는 나의 적을 키워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운을 꺼려 한다는 거죠. 만약에 식신이 태중하고 칠살이 경미하면 인성운이 가장 이롭고 왜냐하면 인성운은 식극을 눌러주죠. 여기 인성이 식신을 눌러주죠. 그리고 눌러주기 때문에 이제 식신이 관을 또는 살을 극하는 것을 좀 제재를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재성운을 만나도 오히려 길하다 뭐냐면 너무나 이게 크니까 기운이 세니까 이 기운을 재성으로 설기시키고 재성이 살으로 생해주는 거죠. 이게 너무 약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태중하다는 것은 식신이 엄청나게 크고 살이 적으면 요거는 부조에도 키워준다고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기운을 식생제, 재생살로 키워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성운도 좋고 칠살운도 마찬가지로 좋겠죠. 이 식신격의 경미한 칠살은 재성이 생조해도 식신에 의해서 제어된 칠살은 그렇게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자, 식신이 태왕한데 여기가 이 식신이 아주 커요. 태왕한데 인성이 있는 경우 인극식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식신이 태왕한데 인성이 있는 경우 재성은 인성을 제어하고 강한 식신은 재성을 생조하기 때문에 재성운이 가장 이롭고 왜냐하면 인성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누가 해요? 재성이 하는 거죠. 이렇고 식신이 태왕하더라도 이 가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식신이나 상관은 역시 길하며 인성운이 가장 꺼리고 정관과 실사는 모두 불길하다. 다시 읽으면요. 자, 요 부분만 요거는 가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도록 해서 설명을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식신이 태왕한데 인성이 있는 경우 자, 식신이 태왕한데 여기에 있는데 인성이 있는 경우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이 식신이 태양한데 인성이 있는 경우 재성운이 가장 이롭고 재성운이 가장 이롭고 인성을 식상은 어느 정도 식신이 태양한 경우는 보존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길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성이 와서 극하는 것을 막으려면 뭐다? 이 재성으로 극을 해야 되죠. 재극인으로 가장 이롭고 식신이나 상관은 역시 기라며 인성 식신이나 상관은 기라며 왜냐하면 역시 식신이 좋기 때문에 인성운은 가장 꺼린다. 극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관과 칠살은 모두 불길하다. 왜냐하면 이 식신이 칠살의 관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식신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 특출한 경우 재성이 재극인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성운이 왕성한 운이 좋고 식신 상관은 역시 좋다. 인성운과 정관 칠사로는 모두 꺼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절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이 사화죠. 자, 이게 투관이 됐죠. 식신격이죠. 그 다음에 지지 받고 있고요. 생.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토. 자, 4월의 병화가 천간에 투출함으로 식신격이다. 이 병화가 이 사화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천간에 투출됐죠. 그래서 식신격이다. 식신병화는 희신임으로 보아야 된다. 그런데 원국에 임계수가 없고 이 수국화로 할 수 있는 임계수가 없고 병화가 임목의 생을 받아서 생을 받죠. 목생화로 생을 받아서 건황하다. 또한 재성 이 재성이죠. 기토가 미토 다 재성입니다. 정제입니다. 정제. 재성이 월령 사화와 미토의 유근하니 자 미정을기 사무경병 무토유가 있죠. 사무경병 그다음 미정을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미토의 유근하니 재성 또한 왕성하며 일간 간목 또한 임목에 뿌리를 두어 신왕하다. 신왕제왕에 자 이게 일간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신왕하죠. 그 다음에 재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신왕제왕해요. 둘 다. 그리고 식신생제를 이루고 있으면 자 식신 일간이죠. 일간 그 다음에 재성 다 튼튼한 거예요. 천간에 투출한 십신 모두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귀한 명절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간목이 화가 왕성한 계절에 태어나 조우가 시급한데 원국에 뭐가 없다? 수가 없다. 수가. 지금 밑에 불바다죠. 불바다. 미토도 저토잖아요. 사오미. 불바다인데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땅도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물이 없어요. 격국보다 조우가 우선한다는 심유철의 이론에 의하면 해자축운과 천간 임계수운은 기란운이다. 수가 운이 오는 이때 운이 좋다는 거죠. 이때 임계 해자축 이때 개대운에 보면 다 수만 왔으니까 좋을 것 같죠. 대운의 천간과 지지 모두가 수운이므로 조우상 기란운이다. 천간의 개수가 기토 토국수죠. 토국수 기토 재성에 의해서 극제되고 대운의 지지 해수가 원국의 지지 사화와 사해충이죠. 사해충이 되지만 대운이 조우상 필요한 수운이고 극제된 개수가 원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운의 지지 해수 또한 원국의 미토와 해합하여 사해충 해수되고 해수는 일간 간목의 생지가 되니 기란운이라 판단된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이 키포인트 같아요. 자 뭐냐면 이 조우가 격국보다 우선한다. 이게
격국보다 이 격국보다 조우가 우선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무슨 이 간목 일주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니, 첫 번째 이렇게 봐야죠.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니, 이건 뭐다? 이게 뭐라고 하죠? 등령이라고 그랬죠. 등령. 뭐다? 제때 태어났나? 이건 뭐다? 결국은 뭐다? 조우를 보는 거예요. 조우. 이 사주가 건조한지 물이 많은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격국보다 뭐가 우선한다? 조우가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봤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거의 98% 이상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명조만 좀 추가로 더 넣어놨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